주요 정치 이슈를 다루는 매일 챙겨봐야 할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핵심 내용을 담은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검찰국 산하공공형사과가 비공개 반대 보고서까지 올렸지만 여러 차례 묵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추미애는 5일 출근길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 그동안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 여러 차례 수기를 거쳐서 더는 이런 잘못된 관행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혀 거짓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4일 문화일보 취재 결과 공소장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소관 부서인 법무부 공공형사과에서는 공소장 비공개와 관련해 전례가 없는 일로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의사결정 과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 공공형사과는 공소장 공개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공개가 가로막히자 보고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고서에는 공소장은 공개가 원칙으로 법무부가 공개를 막은 전례는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공공형사과는 통상의 전례를 뒤집어 비공개하는 것은 직권남용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도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고서는 조남관 검찰국장을 통해 추미애 장관에게 보고됐지만 비공개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통상 공소장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 요청이 있으면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제출해왔습니다. 국가기관은 국회로부터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으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국회법에 근거해 요청한 것을 법무부가 법률이 아닌 훈령으로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1월 28일 청와대의 하명수사 선거 개입 사건 수사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의견을 보고하자 이날 추미애 법무장관은 느닷없이 검찰의 중요 사건 처리는 검찰 내 외부의 의견 수렴을 거치라고 지시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추미애 본인은 내외부 의견도 개무시하고 그냥 독단적으로 결정 처리해 물의를 야기시킨 제왕적 법무부 장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미애의 모순적 언행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지시한 추미애 장관의 강경한 입장은 적폐청산 수사 관련 공소장을 적극 활용했던 과거 전력에 비춰볼 때 이중잣대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추미애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하면서 탄핵소추안에 최서원, 안종범, 정호성 등 국정농단 관련자의 공소장을 참고자료로 활용했습니다. 당시 박 대통령은 현직 신분이라 소추 대상은 아니었으나 최서원 씨 등 공소장의 공범으로 기재됐고 이를 근거로 민주당 주도의 탄핵 절차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검찰 공소장을 기반으로 한 언론 보도가 쇄도했지만 추미애 대표나 민주당이 공소장 공개를 문제 삼지도 않았습니다. 이러니 법무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정치권 및 각 계층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검찰 인사 대학살에 반발하며 사표를 던진 김웅전 부장검사도 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법무부가 청와대 울산 수사 개입 사건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거기 나온 분들이 사기꾼이 아닐까 싶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은 법무부가 선을 넘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공 양홍석 변호사는 앞선 공보 준칙 개정과 공개 소환 폐지 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법무부 등에서 추진해오던 것으로 어느 정도 수기가 이뤄진 상태였다며 이번 공소장 비공개는 그 자체로 서류 제출을 의무화한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 법무부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참여정부에서 공소장을 공개하게 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이 국민에게 준 그 권리를 다시 빼앗았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깨어있는 시민의 참여로만 가능하다고 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그 깨어있는 시민을 두려워한다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개를 거부한 공소장은
다가올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특정 정당을 지지할지 혹은 심판할지 결정하는 데에 꼭 필요한 정보다라며 그래서 저렇게 길을 쓰고 정권에서 공개를 막는 거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친여 성향의 참여연대조차 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13인의 공소장 공개를 거부한 것과 관련 기존 관례와도 어긋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이 사건에 대해 판단할 기회를 제약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강력 질타. 추미애 장관은 완전 고립무원의 궁지로 몰리는 양상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전직 청와대 수석과 현직 울산시장 등 고위 공직자 등 13명이 선거에 개입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중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다. 법무부가 내놓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라는 비공개 사유는 궁색하기 그지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심지어 한겨레 신문마저 청와대 선거 개입, 하명 수사 의혹 사건의 공소장을 법무부가 비공개한 데 대해 정부, 여당 인사만 관여되면 인권 개선 등을 이유로 법무부가 관행 개선에 나서고 이로 인해 제도 개선 취지마저 훼손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시로 이뤄진 이번 결정은 위법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박대출 의원은 5일 논평을 내고 추미애 장관을 직격했습니다. 박대출 의원은 진시황이 책을 불태우고 학자를 생매장해도 진실을 막지 못했다며 진실은 정권이 은폐한다고 덮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장에는 13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무려 60쪽 분량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며 주 장관은 진실을 공개하고 국회에 공소장을 즉각 제출하라. 그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박대출 의원은 공소장 공개 시작이 참여정부 시절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박대출 의원은 공소장 공개는 2005년 참여정부 시절부터 국회 요청이 있으면 국민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지켜왔다며 15년간 공개해온 공소장을 왜 갑자기 거부하나. 노무현 정신의 부정인가라고 질타했습니다. 박대철 의원은 또 오늘자 신문에서 공소장 일부가 공개됐고 조국이는 경찰 수사 상황을 최소 15차례 보고받았다고 한다. 이미 진실은 세상에 드러나고 있다며 법무부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권한은 권력에 아첨하라고 준 것이 아니다. 이는 무모한 보도 방해이며 국민에게 도전하는 보도 통제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가 법무부에 요구한 공소장 중 비공개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청와대 지시 없이 이런 X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겠느냐고 격분하며 작심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정부 측 범죄인 13인의 공소장을 비공개로 한 것이라며 공소장에 무슨 내용이 있어 길을 쓰고 감추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범죄 집단 주역인 송철호, 송병기, 황운하, 백원우, 박형철, 한병도, 장원석, 문혜주, 정몽주 등의 범죄 사실을 감추려고 듣도 보도 못한 발악을 하는 것이라며 합리적으로 추정한다. 공소장의 범죄 집단의 상세한 범죄 행각뿐 아니라 대통령 탄핵 사유까지 포함된 게 아니라면 이렇게까진 하지 않을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청와대는 문통동일체 원칙이라도 세웠느냐며 어디서든 범죄 행위가 발각되면 문재인 측근은 문통동일체 원칙에 입각, 특혜를 받고 법무부의 비호를 받는다는 것이냐고 일갈했습니다. 한편 곽상도 의원은 대검찰청으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 제출 요청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해당 재판부가 심사 후 허가하는데 3-4일이 걸린다고 하니 다음 주 월요일쯤 공소장 공개 여부가 결정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사상 초유의 공소장 비공개, 누구의 지시로 무엇을 위해 언제까지 숨기는지 지켜보겠다며 문재인이 검찰 대면 조사를 받는 날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보수당은 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13인의 공소장 공개를 거부한 것과 관련 권성주 새보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추미애 장관은 청와대 범죄 방패막이 충견 노릇에 이성마저 내려놨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듯 공소장을 숨겨 죄를 가리려 함은
이 정권의 부정과 비리를 만천하에 실토한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아무리 살아있는 권력의 꼭두각시를 자처했다 해도 비리 권력 위해 법조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내던져버린 그녀의 모습에 씁쓸한 연민마저 느껴진다며 권력형 비리와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법무장관 권한을 오남용하는 추미애 장관은 이제 갈 때까지 간 무법장관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장 비공개를 지시하며 자신이 책임지겠다 한 추미애 무법장관은 그 약속대로 책임지고 이 땅의 공직에서 영한다며 즉각적 장관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이 추미애를 내세워 노골적인 수사 방해를 해도 검찰은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기면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는데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지난달 29일 이 사건 피의자 13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하명 수사와 선거 개입 관련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SBS 취재 결과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해 사건 관련자들의 대화 내용이 담긴 다량의 녹취 파일을 확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사건 관계자들의 전화 통화나 대화, 회의 내용 등을 녹음한 파일들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송철호 시장과 측근들이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를 수집하고 청와대, 경찰과 접촉한 구체적인 정황들이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화 내용이 녹음된 시점도 송병기 울산 부시장 업무 수첩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한 걸로 파악돼 검찰은 신빙성이 높은 걸로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이런 녹취 파일을 바탕으로 공소장의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대화 일시와 내용을 특정해 적시했습니다. 지난달 말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 간부들이 연 비공개 회의에서 객관적 물증이 확보된 만큼 공소 유지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도 이 녹취 파일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녹취 파일들과 함께 경찰청 전산 서버 자료와 이메일 등을 증거 목록으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